자, 알테오젠에 이렇게 보라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노란도 떠 있고 이제 다이아 하나 남았네요. 요 다이아 같은 뭐라 그랬죠? 요것들은 다음날 부산에서 요걸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예수였거든요. 핸들링이 와, 매수는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매도는 대량 매도가 안 들어옵니다. 5억 원 초과는 별 기준이 없거든요. 그 5억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매수 비율이 138%인데 이게 뭐냐면은 에이 털렸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제가 어제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방송을 쉬었는데 그 틈에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오늘까지는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이 보일 것이다. 제가 지난 주부터 한 열흘 정도 전부터 일정을 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부터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고 싶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 원전에 대한 뉴스, 알테오젠에 대한 대응, 이런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도 뭐 이렇게 그냥 1330원에서 등락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이고, 지금 모든 뉴스가 파월의 입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월의 연설이요, 21일 새벽, 즉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2시입니다. 근데 알파제는 갑자기 왜 수요일부터 좋다고 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FOMC는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인데 요게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2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날 2일차의 파월의 연설이 있고요. 오늘부터 FOMC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통 오늘 하고 나면은 FOMC의 전반적인 방향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방향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한 틀에서 많이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파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죠? 잭슨홀 미팅과 별반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뭐 지표를 확인할 것이고, 뭐 지금 현재 인플레가 잘 잡혀가고 있고, 유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플레가 조금 튀었지만은 우리는 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인플레 못 잡는 상황이 생기면 금리 인상을 뭐 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CPI 지표나 뭐 PCE 지표 이런 거 보면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9월 동결이 거의 90%가 넘고 97%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11월도 금리 인상에 대한 퍼센티지가 거의 없어요. 지금 동결 반응이 한 70%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좀 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결을 유지할 거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쨌든 이 파월의 원하는 방향을 조금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종합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쉬고 있단 말이야. 파월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과도한 자산시장의 버블을 굉장히 꼴보기 싫어요. 왜냐면 지금 인플레 잡아야 되는데 자산시장 자꾸 버블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자산시장이 알아서 지금 FOMC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입맛에 맞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화난 표정,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화난 뿔 안 하고, 여기 또 알아요. 여기 혹시 이게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달고 있을지. 이번에는 좀 천사의 날개를 좀 기대해 보고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뭐 파월에 대한 거는 너무 견제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미 지금 시장이 쉬어줄 만큼 쉬어줬다, 이렇게 보고, 미국 시장이 오늘까지는 조금 관망세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요, 이미 내일 정도부터는 조금 선제적으로 돈이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일 이미 FOMC 결과를 오늘 밤에 볼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파월이 무슨 얘기할지 요거 조금 이제 세력들이 알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돈의 흐름을 보고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내일 만약에 돈의 흐름이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럼 파월도 좋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거에 따라간다고. 예전에 CPI 지표 이거 4월 달에도 그렇고 5월 달에도 그렇고 제가 먼저 이야기 드렸죠. CPI 결과 보기도 전에 돈이 벌써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슨 얘기가 나오든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올리든 내리든 방향을 정해둘 거다. 근데 이때 이미 상방을 향하고 있었다. 내일도 아마 그런 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먼저 알 것 같은 장이다. 그리고 우리 장이 뭐냐, 올라가 있다가 이제 우리 장이 끝나면 미선물이 또 이제 경계감으로 막 질질 새겠죠. 내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설 뒤에 불확실성 해소가 좀 강조가 되지 않을까. 불확실성. 여기서 파월이 지금 막 뭐 0.75 올릴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0.5% 올리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이런 해석이 더 높지 않을까, 빈도 자체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래가지고 이 FOMC 그냥 이벤트로서 우리가 좀 쳐다보고 너무 집착하지 말자. 만약에 여기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시장을 누른다? 그것 또한 금요일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수급 포지션 청산 정도로만 보고, 추세적으로 막 시장이 막 무너진다, 그런 건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을 보면은 뭐 기간은 이렇게 경계감으로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뭐 코스피에서는 관망이고 이제 코스닥에서 막 이렇게 차익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사실 뭐 지금의 수급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코스피도 그냥 쉬고 있고 코스닥도 그냥 쉬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 종목이 조금 많아가지고 시총 상위주가 많이 빠지지 않았구나 코스닥에서 이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게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뭐 HBM 관련주 이런 거나 아니면은 ARM 펜리스나 뭐 이런 디자인이 나서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 소부장만 엄청 많이 빠진 그런 체감은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4분기 파생 시장을 한번 보면요. 이게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후반에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제가 외국인이 자꾸 포지션 청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9월 중순까지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실제로 안 좋았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 초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벤트를 잘 넘겨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누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날 끝날 때 그리고 금요일 요렇게 선물을 회수를 했는데 지금 1조 7천억 을 다시 던졌거든요. 한 1조 8천억, 1.8조를.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해가지고 금요일날 산 거 다 뱉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죠? 목요일까지는 오후 정도에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금요일 좋은 건 맞아. 잘 올랐어. 근데 이거는 너무 오반데. 그래가지고 이 정도 2.7% 상승할 정도는 아닌데 우리 시장이 지금 상황이 여기서 오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제와 오늘 토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수평이 좀 맞춰진 것 같아요. 수급도 그렇고 종합지수의 밸런싱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당장 추세적으로 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끝난 이런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상승 그리고 지금은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조정 흐름 요 정도로 보신 게 정확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크로 지표를 보면 뭐 정말 특이한 게 없는데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이제 91불에서 특히 튀고 있진 않고 좀 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채권 수익률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보는 거 뭐 있죠? 비트코인 3,600만 원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어요. 은근슬쩍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FOMC 끝나면은 결국에 이거 불확실성 해소잖아요. 결국에 자산시장 금리 동결할 거고 유동성 조금 공급되고 경기 좋아질 거잖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얘가 얼마 전에 3,400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이게 3,600만 원 정도 왔으면 그래도 한 4, 5% 오른 거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은 어떤가요? 증시는 오른 게 없어요. 얘가 먼저 반응한다고. 지금 자산시장에서 원래 환율, 원자재, 채권, 증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까지 반영을 해줘야 돼요. 얘도 이제 챙겨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가장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합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돋아질 때는 얘가 먼저 움직이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이 될 때는 채권이 튀기 전에 얘가 먼저 빠져버려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요거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다.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꼭 우리가 무시할 지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이때 제가 얘기 강조드린 게 뭐죠? 우리 베타제분들이 매수 지금 패기 좋게 매수만 외치고 있다.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이걸 체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가 지금 계좌가 지금 올라가거나 방어가 돼버리니까 현금 생겨가지고 차익하면 자꾸 매수 대응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게 좋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면은 이게 최고가 지금 최근에는 한 54포인트?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시장 빠지면 다시 48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투자 심리가 그렇게 막 탐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뭐 공포에 쌓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지금은 좀 의욕이 없어. 실제로 지금 오늘 이런 뉴스 뜨더라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개인이 떠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5개월 정도 박스권에 시장에 갇혀버리니까 이제 질려버린 거죠. 어쨌든 21년부터 시작된 22년까지 하락세 나오고 24년도에 상반기 이렇게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5개월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 구간을 못 버티는 거야 지금. 빠질 때는 욕하면서 버티고 오를 때는 기대하면서 버티는데 횡보를 해보면 내 주가가 내 종목이 올라가서 내 매수가 여기까지 갈라나 했는데 죽어. 갈라내는데 죽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걸 못 이기고 그냥 안 할란다 이렇게 해서 떠나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거 팔아서 다른 거 샀는데 거꾸로 한 거죠. 올라갈 때 이미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여기서 강한 종목을 사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또 잘라. 근데 또 여기서 올라갈 때 오를 종목 안 사고 여기서 이제 내려갈 때 센 테마 종목 있죠. 테마를 붙어. 그럴 때 정상적인 종목이 올라. 그러니까 또 물려.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계좌가 녹는 거죠. 이런 걸 아마 반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파월에 대한 얘기, FOMC도 그렇고 적절히 위축된 분위기를 시장이 알아서 잘 구축을 해줬다. 근데 또 이제 너무 약간 시장이 위축돼 버리니까 우리 어, 옐런 재무장관님은 또 경기 침체 징조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시장을 좀 달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옐런 재무장관이 너무 비둘기적인 거는 모든 투자자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고 테슬라가 어제는 조금 빠졌어요. 그저께 TSMC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3% 정도 이제 약간 영업이익률 감소, 내년까지도 증산을 하겠다,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률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3% 정도 조정받는 크게 뭐 의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 개별주랑 테마장이 계속 빠르게 순환에 돌 거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길면 내일까지인데 저는 그냥 오늘 정도 지지고 볶으면 정리가 된 것 같다. 제가 지금도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지지고 볶고 정리 다 된 것 같거든요. 뭐 주도업종,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한 번씩은 다 흔들흔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리를 좀 잘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후부터는 이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오후에는 일단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내일은 아침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려고 한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FOMC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역시나 어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 중에 강세를 볼 수 있어. 실제로 우리 아침에 반도체가 바짝바짝 거렸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 비메모리 쪽 반도체 종목들 반락할 가능성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잠깐만 보여드리면 빈메모리 반도체 작살났죠? 이쪽 퍼럭퍼럭 하잖아요. 이렇게 퍼럭퍼럭. 그나마 이제 기판이나 DDR5는 조금 버텼는데 그래도 지금 소재주라던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지 제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사라고. 지금 반도체가 안 올라와서 그렇지 얘네가 어느 정도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얘네 갑니다. 소부장.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이런 애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 떠 있어. 이거 이렇게 온라인데 잠깐 눌린다고 여기서 낼름 잡으면 안 돼요. 얘네 물론 저도 나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빨리 올랐어. 실적이 이렇게 오를 건데 얘네 주가 지금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가 있다지 이러고 있다고. 이게 결국에는 얘네 주가가 여기 있으면은 그래도 아무리 프리를 주더라도 여기 정도 더 내려와야 돼요. 그래 놓고서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과 그리고 주가 이치가 맞아 떨어질 때 요 지점에서 다시 뭐 가던가 하겠지. 지금은 조금 너무 그 투기성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죠. 기술력 좋은 건 저도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인데 이거 이제 오늘 아침이고요. 이거 이제 오늘 약간 오후 들어가면서인데 알테오젠 팔 만큼 팔았으면 제가 이거를 일전에 68,000원에서 72,000원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물량을 이제 조금씩 던져가지고 결국에는 많이 남으면은 3분의 2 절반까지 줄이시라고 했거든요. 이건 거의 이제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72,400원에서 77,000원까지 30%를 제외한 물량을 빼고는 위로 쭉 매도를 깔아 놓으시라. 일단 오늘 종가가 77,100원이니까 이제 걸어놓은 거 다 팔리고 현재 한 30%에서 3분의 1 정도만 남았을 겁니다. 근데 일전에 3분의 2까지 남기신 분들이 있으니 이분들도 절반까지 줄이면 어떨까 이런 얘기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이다. 요거는 아마 이제 아마 끝장을 봐야겠죠. 제가 이거 왜 홀딩 물량 건들지 말라고 했다가 이렇게 태도를 바꿨냐면은 요게 뉴스가 떴어요. 알테오젠이 그 매각설이 실제로 그 찌라시로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알테오젠에서 반박 기사 나오죠. 머크 매각설 사실 아니야. 근데 이미 매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건 재료가 노출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썰이 있던데 뭔 썰이 있던데 뭔 썰이 있던데 이러다가 딱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랬다 주가가 올랐다가 아니야 라고 했다가 눌렀다가 그러다가 기대감으로 다시 오르고 있는 건데 요게 진짜로 만약에 매각이 되거나 점으로 이제 계약을 좀 바꾼다고 하면은 지분 투자라던가 아니면 이 계약이란 기대감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짜 시총이 4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대비해 봤을 때 얼마 전에 이야기 드린 것 중에 그 박순재 대표님이 원하는 가격이 10억 달러 지분. 그러면 대충 시총이 한 7조 정도 나오거든요. 요 가격에 매각이 되면. 근데 머크가 원한다고 알려진 가격은 7.5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적정 가치가 지금 요거 지분 가치로 보면 한 4조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4조 정도 일단은 머크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 가격에는 안 팔 거라 생각합니다. 4조에는 대표님이 아마도 저는 6, 7조 선에서 조금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구간에서도 한 70, 80% 정도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알려진 상태에서 도장 쿵 찍고 그냥 매각 추진된다? 그게 글쎄글쎄 싶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그냥 적정하게 남겨는 두 대, 절반에서 30% 정도 남겨는 두 대, 모든 물량 다 끌고 가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제가 애초에 얘기 들었던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얘가 이렇게 날아간 상태잖아요. 저는 매매를 눌리면 여기서 잡자라는 관점이었는데 얘가 쉬지도 않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뭐 그냥 에코프로로 봐야겠죠 거의. 에코프로처럼 돈에 놀려주고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쇼커브도 들어오고 있다. 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요런 물량조차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진하게 들었습니다. 진하게.
그래가지고 원래 에코프로처럼 가긴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알테오젠은. 왜냐면은 얘가 그 매각에 대한 이슈든 독점 계약에 대한 이슈든 이게 어쨌든 한도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수치로.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얘가 수치가 없이 그냥 돈의 힘으로 막 땡겼잖아요. 물론 알테오젠도 에코프로처럼 돈의 힘으로 땡겨서 막 20조 가고 30조 가고 그럼 저도 뭐 할 말 없죠. 이건 돈의 논리니까. 근데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을 또 하는 부분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도 투기성으로 들어간 거고, 절반이나 30%는 나머지 분량은 챙길 거 챙기자. 이 정도면 그 최소한 원금 이상으로 챙겼을 거예요. 원금의 수익까지 챙겼으니까 이건 수익으로만 들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요. 그럼 수익으로 들고 있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갖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 차트 제응 이런 것보다는 기어이 한번 다이아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다이아가 뜨는 가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5,000원? 요 정도 가면 뜨지 않을까? 거래량도 좀 터지고 하면은 90,000원에서 95,000원? 요 정도 선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차적인 시세가 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다시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바이오가 좀 올라오든지. 키트루다 특허 만료가 되면 이거 방어를 위해서 조금 머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어쨌든 뭐 되게 다채롭습니다. 뭐 테르까지 얘기도 있고 뭐 엄청나게 뭐 숨어있던 그런 얘기를 다 부각시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는 거는 알테오젠이 바이오로서 오르는 건가 아니면 매각 기업 이슈로 오르는 건가 요거에 대한 경계선이 되게 모호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이오로 올릴 거면은 원래는 뭐 레고캠이라던가 ABL 뭐 HLB도 어느 정도 동조가 있었는데 특히 얘네 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플링이 많이 됐었거든요, 알테오젠이랑. 근데 오늘 오히려 레고캠 바이오는 4.7%가 빠졌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얘가 과연 바이오 때문에 오르는 건가? 이건 그냥 기업의 매각에 대한 그런 수요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나. 그래서 바이오가 진짜 가나?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추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알테오젠 발로. 그래서 알테오젠 일단 넘겼고 이제 그 다음에 HLB가 이제 갈지 말지 이런 걸 좀 판단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알터지는 제가 아마 이거 9만원, 9만 5천원 가면 그 다음에는 굳이 커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알터지는 좀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더 가면은 그건 이제 뭐 알터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죠. 저는 종목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원전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승소라는 표현은 조금 약간 잘못된 표현입니다. 법원에서 각하라고 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 무효랑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법원에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야 그거 니네가 소송 걸 그럴 건덕지가 아니야. 그냥 소송하지 마. 소송 이거는 소송할 그럴 권리가 없어 너네한테는. 이런 논리.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건데 이제 한수원도 어쨌든 한시름 농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승소 말고 각하 처리됐는데 소송 자격 없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가지고 요게 일단은 미 법무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미 법무부로 넘어가서 이제 뭘 다뤄야 되냐면 지적 재산권을 다뤄야 돼요. 일단 소송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약간 중재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좀 이르지 않을까. 웨스팅하우스도 뭐 항소막 얘기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거 기자들이 이런 법리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승소가 아닌데. 그리고 무슨 항소한다 그러는데 항소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항소할 수가 없어요. 이런 뉴스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기재권 분쟁 여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요구하는 게 한 2천억 정도예요. 사실 그냥 2천억 정도 주고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거 귀찮아가지고 돈 줬는데 얘네가 또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한번 3천억을 받아먹은 적이 있어요. 이제 여기날 보냈네요. 이 새끼들이. 지금은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잠깐 전력을 보면 이제 미국 기업에서 영국에 팔렸다가 런던에 펀드에 그랬다가 도시바에 2000년 초반에 팔렸다가 도시바가 또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때 또 이제 캐나다 펀드에 팔았거든요. 이 캐나다 펀드가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 가치를 올려서 팔아 먹어야 되니까 자꾸 한수한테 딴지 거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면은 이제 이런 거 자사 기술. 근데 이거 이미 우리가 협약하기로 얘기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지저분하게 이미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태다. 요 정도로 좀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중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요게 아마 원만하게 좀 될 것 같아요. 왜? 어쨌든 소송 걸었는데 니네 소송 자격 없다고 했잖아. 이래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마 조금 어느 정도 중재 작업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1부터 100까지 있으면은 50 정도까지는 진행이 된 건데 그거에 비해서 원전주가 좀 많이 못 갔다. 이제는 폴란드 본계약 요런 거 좀 재료들도 있거든요. 본계약 이것도 있고 뭐 이제 연말에 우리나라 원전 확충 요거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젤렌스키가 원전 협력부터 이제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도 재료가 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반해서 원전주가 그렇게 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제가 시장이 빠질 때는 일단은 뭐 원전주 해지로 되게 좋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도 업종 1, 2, 3 이렇게 갈라놓고 저는 얘는 안 한다. 근데 1번, 3번에 몰빵한다. 이렇게 해놓고 2번이 갈 땐 나 그냥 안 할래요. 손가락 빨래요. 그냥 얻어맞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요런 박스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를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내릴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내릴 때 강한 종목 바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에서 제가 꼽은 게 거의 솔직히 손꼽지 않나요? 원전, 중국 관련주, 관광재개 요런 거, 그리고 철강까지 요 정도거든요. 얘네 오늘 흐름을 보면요, 확실히 시장이 빨 때 세요. 얘네 보면은 안 밀리거든요. 그나마 얘네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밀린 거지. 그리고 철강주 밀렸나요? 안 밀렸잖아요. 산발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껴있고. 그리고 원전 이렇게, 물론 오늘 이거 좀 상당히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시장 제일 방어 잘한 게 오늘 원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요거까지도 제가 한번 짚어보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비만주 이렇게 바이오에서 살짝 개별적으로 좀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전광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시장이 빠질 때는 빠질수록 원전이 좀 유리하다. 오늘 시장이 좀 어설프게 빠져가지고 얘가 못 간 것 같기도 하고, 수급이 안 쏠려가지고 뭐 FOC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있다가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텐데, 요런 거의 흐름만 보더라도 완전히 그냥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업종적으로 좀 그렇게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22년 6월부터 제가, 이게 코스피의 누적 차트거든요. 누적 수급인데 외국인이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게 6월달, 22년 6월달, 우리나라의 저점은 22년 10월이었습니다. 6월달부터 계속 샀어요. 진짜 미친 듯이 샀거든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인이. 근데 이제 요번 6월부터 3개월 내내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빠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닌 수급이에요. 어디서 빠졌나 찾아봤더니 포스코홀딩스를 24년 1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찍어봤더니 외국인이 10조를 팔았습니다. 10조. 10조. 얘가 지금 시총이 50조거든요. 외국인이 10조를 매도했어요. 그리고 요 구간을 보면은 여기가 한 13조 정도거든요. 순매수가. 13조를 순매수하다가 지금 한 8.5조. 즉 외국인의 순매도가 최고점 6월부터 4.5조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10조를 팔아가지고 5.5조는 다른 섹터를 산 거예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순매도 치면 얘만 많이 판 거야. 얘 말고도 사실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거 찍으면 순매도가 많은데, 그냥 얘로만 따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만 따지는데도 10조를 팔았다고. 심지어 이 구간에서 저거 포스코홀딩스 이거 팔았을까요? 이때는 매수를 했을 거야. 그럼 이 단기간에 외국인이 얼만큼 팔아 제낀 거예요, 이 포스코홀딩스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은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지. 이 포스코홀딩스 지금 너무 많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엄청난 세력의 노락질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조심하시라, 좀 이런 개념에서. 그리고 이 코스피 누적 차트도 보여드릴 겸 한번 오늘 그냥 번외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일정표인데요. FOMC 이렇게 있고, 여기 양일간. 우리나라의 반영은 이날 됩니다. 반영은. 근데 저는 선제적으로 내일부터 좀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파월의 연설은 요 중간에 있고, 여기까지도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 자체가 랠리가 조금 나올 것 같다, 이래 놓고, 요날 오후부터 조금 재미없을 거고, 요건 모르겠다. 요거 끝나고 나서 진짜 죽일지 말지, 이 죽일지 말지에 대한 근거가 오늘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게 있는데, 종합지수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일단은 종합지수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코스피는 요게 오버슈팅이 맞죠,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죠? 원래 요거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갈지, 여기서 요렇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갈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생뚱맞게 하나 더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게 문제였어요. 사실 이 금요일날 올라갈 게, 뭐 목요일날은 한 요렇게 머물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제가 보는 건 요렇게. 근데 얘가 목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오르더니 금요일날 올라가지고 괜히 여러분 계좌 맞춤 나쁜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금 4월 17일부터 고점 찍히고 19일까지 5개월 정도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 있다. 결국 이거 그냥 박스권입니다, 여러분. 지지고 볶는 것 같아도 그냥 박스권이에요. 요 안에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작게 봐서 그런데 크게 보면 그냥 박스잖아요, 이렇게. 네모 박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쳐보면은 닫혀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박스권이에요. 뭐 너무 크게 막 확대 해가지고 뭐 이 여기 안에서 막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건 오늘 요번 10월달 안에 여기를 한번 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10월달에 이제 요번에 한 FOMC 끝나고 살짝 반등을 했다가 이제 10월 초쯤 한번 마지막 찍어 두르기 한번 나올 것 같다. 근데 코스피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은데, 코스피는 많이 안 누를 것 같은데, 코스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제가 지금 보는 거는 한 여기 835포인트까지는 한번 건드리러 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5.5%다. 얘도 뭐 반등이라도 하고 싶겠죠. 근데 어쨌든 얘도 뭐 박스권에 이렇게 5개월 동안 갇혀 있긴 하지만, 지금 고점 구간에서는 한 7%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가 지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딱 구간을 봤더니, 어라? 시장을 진짜 여러분을 쫄게 만드는 하락이 없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요.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 그냥
죽였다가 그래도 살아있지. 죽였다가 살아있지. 죽였다가 살아있네. 죽였다가 살아있지. 죽였다가 살아있지. 이런 느낌이고 이거 말고 이런 거. 이런 게 근데 이 꼭대기에서 나오면 안 돼요. 요 꼭대기 말고 지금 딱 이런 구간이거든요. 요런 구간에서 반등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개인들 그냥 미쳐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중순이나 초쯤에 땅 때려가지고 여기 835까지 빼버리면 이제 마탱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마 그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지금. 원래는 이게 안 보였는데 지금 조금 느껴집니다. 요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은 요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한 여기 구간쯤 돼가지고 요렇게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10월 달쯤에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해서 한번 죽이기가 나오지 않을까 요런 개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서 요런 거죠. 요렇게 반등 쳐놓고 지금 훅 죽여놓는 거 이런 거 요런 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따지면 굳이 따지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반등했다가 이제 반등 나왔죠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한번 살짝 내려찍고 요러고 찌글찌글 거리고 있다 요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훅 죽일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 왜냐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면 그래도 나는 빠질 만큼 빠져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악재가 또 돌출될지 몰라요. 10월달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왔지 않은 악재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크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들을 패닉으로 만드는 여기서 요렇게 반등 한 912포인트 110에서 916 요 정도 사이까지 반등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916부터 여기까지 내려 찍으면 요게 몇 포인트냐면 한 9%, 8% 되거든요. 여기서 한 8, 9% 정도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쭉 내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좀 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절대로 그 무시하고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결국에는 좋게 봐요. 그냥 여기서 빠졌다가 그냥 훅 갈지 아니면 그냥 날아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방향은 올라갈 건데 그 전에 흔드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요거 한 대 맞았을 때도 아팠고 요것도 잘 피.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방 포지션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요것도 잘 피하고 요거까지 잘 피했어. 심지어 요거까지도 잘 피했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최근 2, 3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요거 얻어맞을 때는 조금 곡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베타제분들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요. 왜? 이때는 바이오가 안 갔거든. 7, 8월 돼가지고 바이오가 어쨌든 방어를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는 약간 요 구간에서 손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뭐 요 정도는 그냥 뭐 애교지. 근데 여기까지 이제 2, 3일 더 빼버리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픈데 막 이런 생각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큰 틀에서는 제가 본 거는 애초에 얘기된 게 뭐였죠? 여기서 요 개미탕을 소화하기 위해서 올랐다가 한번 눌렀다가 가는 거였는데 요게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오버씩 나온 것 같고 여기서 누르고 그 다음에 갈 것 같다. 여기 지금 추세까지 얼마 안 남아서 내일 정도 그냥 뭐 이렇게 쉴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쉬어봤자 내일 정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진짜 바이오 랠리가 나려면 요 랠리에서 벗어나서 뚫어내야 됩니다. 이걸 뚫어가지고 그냥 숨도 안 쉬고 가야 돼요. 숨도 안 쉬고 다 떨고 개인들 떨고 와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고 있고 아마 IT 업종을 얘기할 때 제가 요거 반등 났다가 요렇게 눌려서 요렇게 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보고서 비웃은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얘기는 안 해도 여기 요렇게 돼 있는데 아니 어? 얘가 지금 여기서 당장 뚫고 가게 생겼는데 무슨 얘는 자꾸 빠진다는 얘기하고 있어. 지금 HBM 떠들고 있는데 뉴스에서 HBM 없어서 못 팔고 지금 모든 전문가 유튜버가 HBM 이러고 앉아있는데 얘는 알파지 얘는 왜 맨날 바이오만 얘기하고 대체 반도체 얘기 왜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텐데 하루 지났을 때도 이거 봐 알파지 이놈 빠진다 그러더니 바이오만 가네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요거 빠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지. 아마 어제랑 오늘 빠졌을 때 좀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건 요거 빠질 때 D램 관련주는 안 빠질 거라고 했어요. 많이 안 빠졌죠 실제로 우리 종목 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칠 텐데 HBM 관련주는 여기서 시세가 좀 밀릴 것이고 D램 관련주는 여기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면서 종합 반도체 업종 지수는 횡보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걸 잊지 마세요. 저도 반도체 후발주 볼 건데 여기 아마 여기 구간까지 이렇게 빠지면 그때는 D램 관련주를 확실하게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왜? 여기는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올라올 때 요걸 D램 관련주, 삼성전자 관련주가 올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HBM 관련주는 그냥 쉬던지 아니면 밀리던지.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 지수 과하게 올리지 않는 효과를 내면서 적절하게 횡보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냥 이 추세 안에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아직 뭐
지금 또 오늘 보니까는 바이오 종목 좀 빠지고 하니까 심리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자꾸 빠질 때 이유를 자꾸 찾지 마세요. 이유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코스닥 업종지수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 같이 조금 걱정되는 구간에 들어있는 거 맞다. 근데 뭐 어쨌든 반등은 조금 시도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가 일단 반등을 해야 돼요. 지금 한 번에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임 넣었고 반등 구간을 한번 줄 것 같아. 근데 지금 반등이 무난한 반등이 아니라 차트를 한번 에코프로 차트도 봐야 될 텐데 보시면은 지금 폼을 보니까 이렇게 무난하게 올리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냥 물량 처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급등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윗골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소설이니까 이렇게 긴 양봉으로 이렇게 팍팍 제끼면은 개인들이 못 나가거든요. 이거 물려있을 때 나 본전 놓으면 팔아야지 해도 급등을 때려버리면은 못 나가요. 그렇게 물리게 놓고 여기서 스멀스멀 버티어서 감축하다가 다시 살살살살 이렇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서 제가 보는 건 한 78만 원 오면은 그때는 진짜 2차전지 후발주 무조건 봐야 된다. 지금도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냥 빠져도 78만 원 요 언저리면 이때부터는 요 밴딩 안에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요 78만 원에서 58만 원 사이 요 사이 에코프로가 60만 원에서 한 78만 원 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때는 얘가 아니라 2차전지 후발주를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심지어 제가 지금 너무나도 사고 싶은 종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 잘 빠져주고 있거든요. 지금 빠지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욕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 같은 매수 대기자 같은 경우는 진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더 빠져라, 더 빠져라, 더 빠져라. 제발 빠져줘. 한 번만 빠져줘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설마 빠질까 했는데 지금 이제 빠져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대기를 잘 타고 있고, 걔가 빠질 때쯤에 얘가 만약에 에코프로가 밀리면 그때는 이제 바이오가 좀 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팔아서 요거 좀 이 가격이 들어오면 2차전지 후발주 좀 매집 생각이 있다. 그때쯤에 아마 IT주 빠져있겠죠. 그럼 반도체 후발주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약간 되게 순항 중에 있다. 좀 요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베타즈 분들도 얼마 전에 매매를 좀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여러분 아마 상태가 이럴 거예요. 무슨 상태냐? 이걸 보시면요. 여기서 15% 올렸다가 10% 뺐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꼬리로 4%까지 눌렀다가 결국 음목 마감했죠. 잠깐 올렸더니 또 빼. 4%, 3%, 6%까지 뺐다가 2% 빼. 그래놓고 갑자기 갭상승으로 상한가 만들어. 그리고 여기 또 상한가 만들었다가 여기서 이제 눌렀으니까 간다고 생각했겠지. 그래 놓고서 또 여기까지 쑥 눌러. 시장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기어의 상한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여기 9.800원 시가에 30% 던지고 9.300원까지 요 밴딩에서 다 쳐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쳐내놓고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돌리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근데 이게 제가 걸리는 게 재무가 좀 걸려가지고 클리어를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얘가 지금. 그래서 결국엔 주주들한테 돈을 요구할 거라서 안 하지.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만 보면은 이거 행보치다가 한번 땡길 수 있습니다. 여기 넘길 것 같아요. 10,000원 뚜루루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주가 이거 욕심 한번 냈다가 재수없이 그냥 진짜로 이거는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다는 가정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어설프게 갔다가 그다음 유중 때려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주가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안전 때문에 제가 안 한다 이거는. 혹시라도 여러분 알파제가 건드렸다고 여러분 건드리시면 안 된다. 혹시라도 이거 건드릴 거면 유중 맞을 각오하시라고. 자금 조달할 거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랑 부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찍어봐야겠죠. 자, 알테오젠에 이렇게 보라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노랑도 떠 있고 이제 다이아 하나 남았네요. 요 다이아 같은 뭐라 그랬죠? 요것은 다음날 시가의 절반을 보유 물량의 절반을 던진다. 그리고 위로 깔아가지고 나머지도 팔아 제낀다. 이렇게 좀 저는 항상 기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아마 30%에서 절반 정도 남으셨을 텐데 요 물량도 다이아가 뜬다면 혹시라도 눌리면 그냥 가지고 있고 다이아가 뜬다면 저는 이거 다음날 시가의 절반을 던지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그래놓고 나머지 물량도 위로 깔아가지고 밴딩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 가격에 매도해 놓으면 결국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옵니다. 싸게만 사면 돼 내가 판급보다. 그래야지 트레이딩 하면 되지.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 보겠고, 그리고 얘가 실제로 지금 시총이 4조인데 만약에 박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7조에 매각을 했어. 그럼 지금 몇 프로 업사이드가 열린 거죠? 대충 한 뭐 70%에서 80%요 정도 업사이드가 열린 거겠죠. 근데 지금 바이오 중에서 7, 80% 오를 수 있는 바이오가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굳이 이걸 고집피고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 지금 막 엄청 사랑들 하시고 계시던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미련 가질 거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 노란 시그널 뜬 날 요 날 다 파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파시면
그러면서도 답하면 안 되는데 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때 2, 30%만 파시라고 했거든요. 많이 팔지 말고 여기서 더 가도 아쉽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내려와도 다시 살 수 있을 정도의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물량, 요 정도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만 팔았으면 괜찮은데 다 파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아쉽다. 좀 수익을 더 극대화했으면 그래도 한 2, 30%더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뭐 팔아 제낀 거니까 그거는 언제나 제가 얘기하는 게 뭐죠? 차익은 줄 때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행태로 봐서는 그냥 에코프로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알테오제 정리해 보겠고, 지금은 뭐 얘 가치나 뭐 이런 현황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 공매도 쇼커보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논리로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량적 대응이 중요하고, 저라면은 요거 얘기 들었던 대로 뭐 여기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아마 거의 한 30%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빠질라나?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30%안 빠지는 가격 한 5만 5천 원 요 정도 오면은 다시 이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제로가 있긴 하니까. 근데 굳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거 할 거면 그냥 HLB를 지금 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뭐 근데 HLB도 지금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이제 200이선 지지받고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모르죠 뭐. 저는 일단 HLB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얘기 한번 해보겠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꿀먹은 벙어리, 제가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그 11월 말 중순까지, 11월 13일인가 여태까지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인수가가 67,100원인가 요 정도예요. 그래서 요 언저리에서 일단 요때까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셀트리온은 지금 그냥 꿀먹은 벙어리라 가지고 기업 가치를 왜곡하고서 그냥 갈 주식이 못 가고 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얘도 지금 가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가 가면은 제약바이오 진짜 잘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산 에너 요걸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예술이었거든요, 이거. 진짜로 핸들링이 와. 솔직히 저는 이거 누르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눌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이거를 반등 치고서 이렇게 가는 거 좀 아닌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누르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요게 나온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갈 거면 얘가 빨리 갈 거면 여기서 이렇게 쭉쭉 당겼어야 됐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거리다가 이렇게 누르는 거 보고서 이거 오늘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구나 이러면서, 근데 제가 봤더니 오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매매 비중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매수는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매도는 대량 매도가 안 들어옵니다. 5억 원 초과는 그런 비중이 없거든요. 그리고 5억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매수 비율이 138건인데 89건. 이게 뭐냐면은 개인이 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300만 원 이하의 작은 금액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제가 보기엔 컨트롤 물량입니다. 컨트롤 물량. 이런 비율들을 봤을 때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의 물량은 매수가 매도보다 확실하게 앞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겠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개인들이 오랜만에 8월 말에 이어서 조금 진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하나 보면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도 이게 아까 마이너스 150억까지 갔었어요. 그랬다 지금 300억까지 다시 시장, 그러니까 종목을 눌러놓고 야 이거 별 재료 아니야 이래놓고 지네는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오히려 하루나 이틀 있다가 뭐 다른 얘기, 다른 간단한 뉴스로 인해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다. 지금 원전은 함부로 털리면은 잡을 기회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또 소송이 이제 어쨌든 각하 처리가 됐는데 소송은 없겠죠. 그럼 이제 중재 합의 요거를 신청했었어요, 원래. 그 자체적으로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랑 합의를 보다가, 근데 아마 지금은 한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잖아요, 조건 자체가. 소송이 이제 각하가 됐으니까. 그럼 웨스팅하우스도 적정선에서 자기들 눈높이보다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수원 입장에서는 폴란드 본계약을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접점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이만큼의 간극이 이제 요 정도로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조금 실리는 그런 오늘의 뉴스였기 때문에, 또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는 원전 섹터이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이 빠질 때 유리하다. 그런 거. 제가 테마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전은 테마성이 있긴 하지만 4번 주도주 후보군, 4번 주도주 아닙니다. 확정 아니에요. 근데 4번 주도주의 후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라방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여름에 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다고 했어요. 여름이 지나서 그때 원전이 뭐라고 했죠?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하잖아요. 그런 논리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때도 뭘 이제 봤냐면은 200일선이 하방세에 있었어요, 하락세. 근데 여기 너무 진하게 흔들었어.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눌러서 물타기가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징그럽게 흔들었어야 됐어요. 그래놓고 올려치고 누르고 지금 200일선이 돌린 다음에 좋은 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베타제 분들이 여기 구간에서 야금야금 모으고 있어요. 제가 한 방에 안 사죠. 저는 같은 가격이라도 한 방에 안 삽니다. 항상 얘의 수급과 이런 움직임을 보고 비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잘 모아가고 있고 이렇게 실험도 아주 아름답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진이 뭐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볼 수 없겠지만은 시간을 일단 얼마나 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좋아진 것만은 분명하고 무엇보다 기관이 2월 달부터 매도했던 물량이 계속해서 매수로 잡히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면서 전광판을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HBM이랑 비면볼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원전이 아침에 갭이 떴는데 아마 오늘 물린 개인들 본전치기 하면은 털려 나갈 겁니다 아마. 왜냐면 오늘 하루 종일 마음고생 하셨을 거예요. 뭐 웨스팅하우스 문제만 해결되면 뭐 된다며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 따라 붙을 생각이 있었는데 따라 붙기 좋았잖아요. 그래놓고 오늘 하루 종일 괴롭혔기 때문에 이거 뭐 내일이든 조금만 괴롭히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뭐 2차 전지가 지금 시외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시외에서. 근데 오늘 나름대로 뭐 코스모 신소재 좀 진하게 빠졌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저는 2차 전지가 반등을 한번 진하게 할 것 같아요. 특히 그냥 무난한 반등 말고 지금 이렇게 빠져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급등 형식으로 개인들 꼬드기기 오히려 물량 넘기기 좋게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일 것 같고 우주항공주는 제가 어제 좀 지켜봤었는데 뭐 세트레가이나 AP 위성 이런 거 매수 후보군을 골라놨었어요.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이런 거. 근데 제가 이거 어젯밤 야간 브리핑에서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약해요 재료가. 그래가지고 이거 KT, CS, KT, IS 이거 오늘 빠지는 거 보고서 아 재료가 약한 게 맞구나 이렇게 얘기 한번 드려보겠고 로봇주는 제가 수급 끝났다고 했죠. 꼭지 치켰을 때 이거 여기서 올라왔다가 빠졌을 때 수급 보고서 이제 끝났네요 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때 뭐라고 했죠? 한 번 더 할 것 같다고 수급이 받쳐준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끝났다고. 이거 안 된다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여기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결국엔 밀린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이거 로봇주가 막 올라갈 때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아 로봇주 살걸 살려고 했는데 껄껄껄 이런 분들 많았는데 주목 잘 들으세요. 이런 분들 지금 보시면 되겠네요. 두산 로봇 지금 IPO 상장 준비하고 있고 뭐 하나 로봇 이거 상장한다고 하잖아요. 제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러분이 얘기하던 오르기 전자리 여기까지 비스무리하게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다시 안 놓치려면 사셔야겠네요. 어, 나중에 껄무새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로봇주 안 해요. 끝났다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냥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길래 좋은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출발했던 가격 로봇주 이번에 그 가격대 있어요. 그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분들 다시 매매하시나 좀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항상 올라가는 걸 좀 쳐다보지 마시라 좀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게 조금 유의미해요.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못 가. 물론 돈이 이제 유동성의 한계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런 논리도 있고 오늘 뭐 아타머든 에클론이든 ST큐브, 큐리언트 뭐 보면 뭐 3% 5%막 엄청 많거든요. 신테카 바이오, 샤페론 그리고 피플 바이오 그냥 뭐 5% 빠지는 거 일도 아니었죠.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좀 흔드는 종목들도 많았고 바이오도 여기서도 보면 뭐 툴젠도 5% 빠지고 알리코제야 그리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그냥 빠진 종목들 그냥 뭐 무난하게 안 빠졌던 애들이 또 이렇게 빠지는 흐름을 보였고 바이오도 근데 뭐 빠졌다기보단 그냥 무난한 조정 요 정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주도 오늘 뭐 위메이드 이런 데 이유 없이 9% 빠지니까 뭐 MP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종합지수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맞았고 뭐 주도 업종조차도 없었습니다. 테마주도 심지어 없었고 그냥 원전도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그냥 상승폭만 있지 뭐 시가 만들고서 그냥 이렇게 빠지기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심리가 완전 무너지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주식시장 보면서 재미 더럽게 없네 막 이런 생각 했을 건데 또 하나 예시를 찾아본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 대체 문제가 없는데 왜 빠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뭐에 있냐면요.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요. 지금 뭐 FOMC 경계감부터 추석 경계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10월달 또 이제 우려감이 있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미국도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렇게 붙었었잖아요. 거래량이 여기서도 심지어 여기는 빠질 때도 거래량이 있었네.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지금 여기서 이거는 이제 뭐 주말이었으니까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작은 물량으로 내 개인 종목이 훅 빠지는 거예요. 특히 무슨 주? 소형주. 소형주는 호가창이 얇아요. 이렇게 있으면 호가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5주, 4주, 3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얇다고 소형주니까 시총이 작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없을 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 심리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이 나 몰라 하고 툭 던지면 이게 후두둑 빠져놓고 또 매수 심리가 약하니까 요거를 또 땡겨주지 못하는 거야. 소형주엔 또 엄청난 메이저가 또 땡겨주지 않는 이상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수급이 꼬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메이저가 시장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또 가볍게 올라옵니다. 그만큼. 그래서 소형주는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냥 본래의 가치보다 이렇게 혹가창 얇은 것까지도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내 종목 문제나 내 종목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 굳이 막 자꾸 별것도 아닌데 죽을 이유를 찾지 마세요. 본인들을 패닉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말문이 드리면서 알테오젠 잘 끌고 가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 시외에서 한 1.5% 정도 알테오젠이 빠지고 있거든요. 뭐 이거 뭐 너무 막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시외에서 뭐 흔들기지 뭐. 내일 시작하면 또 당장 빠졌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빠져서 시작해도 양봉 땡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전 여기서 이제 77,000원까지 우리 베타즈 분들 요 구간에서 요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그리고 68,000원부터 요거 주말 내내 얘기 들었습니다. 요 구간 밴딩 잡아드린 거. 아 여기서 여기가 2차 1차가 여기 1차 68,000원에서 72,000원 68에서 72 여기가 2차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72,400원이었나요? 72,400원부터 77,000원까지 쭉 깔아 놓으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착착착 매도가 나가서 아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매도했으면은 매도가가 아무리 낮아도 한 68,000원에서 73,000원 요 정도 사이에 잡힐 것 같은데 매도가가 잘 파신 분들이랑 74,000원대 평단가가 잡힐 것 같고 못 파신 분들이 아마 한 68,000원대 평균 매도가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얘가 진짜 15만원 얘기도 있고 20만원 얘기도 있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20만원 가봤자 시총 12조거든요. 지금 에코프로가 뭐 30조 50조씩 가는데 얘라고 뭐 12조 가지 말란 거 있어요? 갈지 말지 모르는 거지 그거는. 돈의 논리로 막 시장이 미쳐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뭐 바이오들 끌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가. 그래서 좀 약간 짜증납니다. 사실 알테오진 가면 네오캠, 에이비에, 뭐 심지어 삼청당, HLB 요 정도라도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바이오의 랠리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바이오는 지금 좀 쉬는 구간이긴 하지만 갑자기 이제 2%대 빠지네요. 장 마감 때 가니까 지금 장 마감 이제 시외가 10분 남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투매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물량 뺏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요거 이렇게 제약 업종도 제가 보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눌려서 가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눌려서 가는 그거였는데 지금 그냥 여기서 이렇게 크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해봐 드리겠고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 내일도 좋은 시장 흐름 그리고 잘 캐치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응의 영역에서 잘 하시길 바라고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오로지 집중해야 된다. 왜? 좋은 상승 시세가 나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 우선 진짜 미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미친 돌발악재가 나온 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장이 열릴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초초초 집중하자 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